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대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종반전에 접어든 선거판의 최대 변수는 역시 단일화입니다. 김문수 후보 측은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성사되면 막판 역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일이 내일로 다가온 만큼 일단 1차 시한 내 단일화는 우선 물 건너가는 모양새입니다. 김 후보 측은 다음 주 사전투표일 직전까지를 2차 시한으로 보고 끝까지 단일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당장 김 후보 측이 민주당 비명계 인사들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조민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오는 29일 목요일 전까지만 단일화가 이뤄지면 역전도 가능하다고 내다봤습니다. 사전투표 전까지는 지금 단일화를 하면 성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전세를 충분히 역전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은 단일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와 논의하겠다는 개방적인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저는 절대로 저 혼자 하는 정신 안 합니다. 늘 이래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 이렇게 모시고 다니면서 반 이재명 빅텐트 구축을 위한 물밑 작업도 분주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은 지난주 비명계 인사를 접촉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지난 총선 공천 경선에서 탈락한 이른바 비명 행사당한 인사를 만나 연대를 설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비명계 인사는 공동정부 구상에 대한 구체적 실행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완전한 절연, 진영을 아우르는 공동정부 추진을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는 겁니다. 김 후보 측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과의 회동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고문이 내일 저녁 귀국하는데 김 후보도 저녁 일정을 비워둔 상태입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귀국하는 날이라 바로 만나기 어렵겠지 않냐면서도 만나긴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이렇게 단일화를 띄우는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준석 후보는 정신 차리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런 정치 공학에만 몰두하다간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의 집권을 돕는 도우미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서울 노량진 고시촌을 찾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대선 완주를 부탁하며 지지자가 건넨 마라톤 풀코스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 후보는 단일화를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했습니다. 정치공학적 단일화 같은 것을 계속 언론에 이야기하면서 분위기 흐리는 데만 지금 일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집권 도우미가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런 정치공학 얘기로 언론 지지면이 많이 도배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의 그런 결정적인 실수나 이런 것들이 덜 주목받는 그런 효과를 낳게 됩니다. 이재명 집권을 돕는 도우미가 바로 국민의힘이 될 것이다. 공동정부 구성 또는 100% 개방형 국민경선으로 단일화하자는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제안과 사전투표 전까지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발언에 반박한 겁니다. 이 후보는 경기 수원 유세 뒤에도 반복적으로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대선을 열흘 앞둔 오늘 두 개의 이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모두 한 자릿수였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의 지지율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사이에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발표된 두 곳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46.6%,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37.6%,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10.4%를 기록했습니다. 이 후보와 김 후보 두 사람의 격차는 9%포인트입니다. 두 사람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인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46%, 김문수 후보가 41.3%를 기록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7.8%로 집계됐는데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더하면 이재명 후보와 오차범위 안에 듭니다. 특히 리얼미터의 서울과 PK 지역 여론조사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선 김문수 후보가 47.2%로 33.4%인 이재명 후보를 앞선 걸로 나왔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선 이재명 후보가 50.2%로 37%의 김문수 후보를 앞섰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ARS 조사에서 특정 진영이 과표집됐을 수 있다. 잘못된 조사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 지지율이 상승세를 탔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급격한 상승세가 지금 지난주 후반을 계기로 지지도의 급격한 상승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잇따라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각 후보 측 반응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주말인 오늘 이재명 후보는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를 찾아서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김문수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자 긴장을 늦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고등학교에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첫 투표를 앞둔 고3 유권자들을 만난 건데 챌린지를 찍으며 분위기를 띄웠고 괜찮아. 투표를 통한 정치 참여 의미도 부각했습니다.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게 내 삶을 개선하는 하나의 길이기도 하다. 이후 이 후보는 부천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경제 회복을 강조하며 상법 개정안 통과 의지도 재차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1억 원어치 펀드 구입을 할까 생각 중인데 민주당이 6월 3일에 당선이 되면 그냥 놔둬도 주가가 올라갈 거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겨냥한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무슨 도이치모터스인지 무슨 그런 거 주가 조작했다고 누구는 처벌받는데 돈도 왕창 벌었다는데 거기는 힘세니까 조사도 안 받고 처벌도 안 받아요. 이재명 후보는 안양에서 오후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사전투표 인증샷을 표방한 SNS 팻말을 들어올리며 다음 주 이틀간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해줄 것을 독려했습니다. 네, 1번 이재명에게 3표 더 필요합니다. 한 번 더. 이 후보는 오늘 하루만 경기 부천, 안양, 시흥을 다니며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는 내일 캐스팅보트 지역인 충남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았습니다. 잠시 후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인데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백승현 기자입니다. 꽃을 선물해주는 아이들을 번쩍 안아올리고 도포와 갓을 건네받아 착용해보기도 합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경북을 찾았습니다. 최근 지지층 회복세가 뚜렷한 만큼 온전히 다 흡수하겠다는 겁니다. 김 후보는 유세장 가는 곳마다 잘못했다며 큰 절을 했습니다. 장사는 뭐였죠? 선물도 맞죠? 힘드신데 제가 잘 못해서 여러분이 힘드신 거 가슴 아픕니다. 계엄과 탄핵을 언급하며 재차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계엄이다, 탄핵이다, 또 경제도 어렵고 요즘은 힘든 거 많으시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들을 많이 용서해 주시고. 반성하는 보수 컨셉으로 고개를 숙이면서도 이재명 후보의 정권을 넘겨줄 순 없다며 총공세도 폈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지금 연설할 때 이 방탄 조건인 거 아시죠? 방탄 조건 없습니다. 방탄 조건은 한 개 아니라 두 번, 세 번 경제를 이어서 소의 양심에 자기 양심에서부터 경제가 양심이 벌벌벌. 김 후보를 보려는 인파로 시장이 가득 찼습니다. 지금 막 김 후보가 도착을 했는데요. 고향인 경북에서 힘을 실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도 방문했습니다. 방명록엔 세계 최고의 산업혁명가라고 썼고 유세 가는 곳마다 박정희 구호를 외쳤습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해보자! 김 후보는 오늘 저녁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납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손윤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손 기자, D-Day는 28일, 나흘 뒤인데 무슨 D-Day를 말하는 겁니까? 네, 국민의힘이 보는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 최적 시점입니다. 달력을 보시면 27일 마지막 세 번째 방송 TV토론과 29일 사전투표 사인 날이죠. 사전투표 전에는 단일화가 돼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생각입니다. 지난해 총선 때를 보면 사전투표율이 전체 투표율 절반에 육박했거든요. 사전투표 끝나면 단일화 돼도 효과는 절반뿐인 거죠. 그렇다 해도 이준석 후보가 마지막 TV토론 전까진 하게 해야 한다고 보더라고요. 선대위 핵심 관계자, 약혼한 사람을 공격할 순 없지 않냐고요. 약혼이라고 표현을 했군요. 제일 궁금한 건 이겁니다. 단일화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 주장처럼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는 겁니까? 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상승세를 타는 건 분명합니다. 두 사람 지지율을 합하면 이재명 후보와 박빙 승부를 벌이는 상황까지는 쫓아간 겁니다. 물론 1+1이 2까지 될지 장담할 순 없지만 그래도 당에선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한다는 기조가 분명합니다. 후보와 당 지도부 모두 단일화하겠다는 의지 확고합니다. 의지만으로는 안 될 테고 그런데 28일이 D-Day면 뭐 당장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네,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전에 먼저 이낙연 상임고문 등 비명계 끌어안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빼고 다 모여라, 빅텐트 1단계에 돌입했는데요. 앞서 지난 총선 비명 행사로 분류되는 민주당 전직 의원 접촉했다는 단독 보도 전해드렸죠. 또 어제 저희가 김문수 후보 측이 이낙연 전 총리 측에 개헌 협약서 전달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 추가로 단독 취재된 내용이 또 있습니다. 결국 공동정부 구상의 핵심인 건데 뭔가 진척이 있다는 겁니까? 네, 바로 그 공동정부와 관련해서요. 한 단계 더 나간 안을 새미래민주당이 역제안할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개헌뿐만 아니라 이 공동정부를 염두에 둔 정책협약까지 맺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요, 남북관계와 지방소멸정책협약을 제안할 것으로 취재됐는데요. 김문수 후보 측도 못 받아들일 이유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성사될 경우에는 남북관계와 지방소멸 관련 분야 장관은 새미래민주당 측 인사가 맡을 수도 있게 되겠죠. 국민의힘은 공동정부 관련된 이준석 후보 측 몫도 준비 중입니다. 이준석 후보에게는 뭘 주겠다는 건가요? 네, 실리와 명분 둘 다 주겠다고 합니다. 일단 실리는 이준석 후보가 원하는 것, 후보 빼고 다 주겠다는 겁니다. 선대위 핵심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요. 이 후보에게 책임 총리 주고 내각 절반을 꾸리라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김문수 후보가 말한 40대 총리에서 내치를 담당하는 책임 총리로 한 발 더 나간 겁니다. 이 두 번째로는 이준석이 이재명 대통령을 막았다는 명분도 주겠다는 겁니다. 그건 반대로 단일화 실패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준석 후보가 앞으로 보수 진영에서 정치할 수 있겠냐는 압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뭐 이준석 후보가 지금 좀 관심을 덜 보인다, 관심이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여전히 단일화에는 관심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발언을 보면 조금 달라졌다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취재진을 만나서 지금 이재명 후보 무능을 입증해야 하는데 주력해야 할 때라고 했거든요. 국민의힘은 이 지금이라는 말에 의미를 두더라고요. 지지율이 출렁이는 이때 이재명 후보 지지율을 더 떨어뜨리고 나면 단일화에 나서지 않겠냐고요. D-Day가 28일이니까 나흘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단일화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1+1이 2 이상이 되도록 단일화 과정에서 최대한 극적인 시너지를 내느냐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분 있는 단일화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물밑에서 한참 진행 중입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어젯밤엔 대선 후보들이 사회 분야를 주제로 2차 TV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상대방의 각종 논란을 끄집어내면서 거칠게 맞붙었습니다. 먼저 후보들은 계엄 사태를 두고 날선 발언을 쏟아냈는데 서로를 향해서 내란 세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내란 세력 심판을 강조하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몰아세우자 공방이 오갑니다. 또 윤석열 내란 수계를 비호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극우 세력들과 여전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 보이는데 극우 세력과 단절할 생각은 없는지. 제가 거꾸로 묻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진보당하고 같이 연합 공천을 해가지고 울산 북구에도 국회의원 당선시켰죠.
진보당의 이석기 바로 통진당 후예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내란이지. 정광훈 목사가 감옥을 갔을 때 눈물을 흘린 그런 관계를 여전히 청산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허위 사실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무슨 눈물을 흘리는지 그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또 계속 여기서 하시면.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도 공세에 합류했습니다. 윤석열을 옹호하고 비호하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회통합을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네, 부정 비리. 제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답을 못 합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향한 견제구도 던졌습니다. 내란 세력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요. 그냥 본인의 망상 속에서 계속 그것만 두려운 겁니다. 이준석 후보는 40년 만에 계엄을 일으킨 내란 세력과 함께할 일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형기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과 이준석 후보는 과거 이재명 후보가 부정선거 의혹에 동조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각 캠프는 실시간 팩트체크를 통해서 장외에서도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김유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과거 부정선거론에 동조했다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사실 이것에 동조해가지고 부정선거에 관한 내용을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국정원이 댓글 조작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조작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부정선거라고 한 거지 무슨 투개표를 조작했다 이런 차원의 부정선거는 아니라는 말씀 하나 드립니다. 이재명 후보의 반박에 국민의힘은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 부정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작성한 이 후보의 2017년 SNS 글을 공개하며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누구라도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명할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정당하다고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그분이 한 것이지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저는 한 번도 그런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민주당은 즉각 김 후보가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에 함께했다는 글을 게시했었다며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정선거를 둘러싼 공방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과거 중앙선관위가 이재명 후보에게 개표 부정 의혹 제기 자제를 촉구했던 보도자료를 공개하며 거짓말이 일상화된 후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오래전 일이라 정확한 기억은 없다면서 부정선거를 실제로 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우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책 공약을 둘러싼 검증 토론이라기보다는 상대를 지적하고 비난하는 네거티브 공세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후보자 가족 문제나 갑질 논란을 들춰내면서 거칠게 충돌했습니다. 보도에 정성원 기자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진짜 대한민국 슬로건을 지적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전에는 전부 가짜 대한민국이었습니까? 정말 의학이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분은 진짜 총각입니까? 가짜 총각입니까? 진짜 검사입니까? 검사 사칭입니까? 과거 총각 사칭과 벌금형을 받은 검사 사칭 논란을 정면으로 겨냥한 겁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이재명 후보 때리기에 가세했습니다. 호텔 경제학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을 바보라고 조롱하는 후보가 감히 노무현을 입에 올리는. 김 후보는 형수 욕설 논란과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등을 거론하며 이 후보의 약점 공략에 집중했습니다. 형님을 성남시장으로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형수님하고 욕을 하고 다투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어머니에게 우리 형님이 그 폭언을 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라고 제가 따진 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뭐 그 점은 제 소양이 부족 또 수양이 부족으로 제가 사과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죠. 이 후보 역시 김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소방관 갑질 논란을 꺼내들며 맞불을 놨습니다.
그 소방관한테 전화해서 나 김문수인데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렇게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이재명 후보가 피습됐을 당시 불거졌던 헬기 이송 특혜 논란도 거론됐습니다. 부산대병원의 권역외상센터가 전국 1등의 병원 아닙니까? 저 사람 대통령 되기 전에 완전히 황제 행세를 하는 거 아니냐. 네. 가족들이 결국 장기간 입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 근처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1차 토론에 비해 상대방에 대한 공격 수위가 한층 높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6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서울의 한 전통시장 그 한복판으로 돌진했습니다. 10명이 넘게 부상을 입었는데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시장 입구에 멈춰서 있는 승용차. 갑자기 오른쪽으로 돌며 사람들로 붐비는 가게를 덮칩니다. 이후 맞은편 상가 건물을 들이받고 나서야 멈춥니다. 어제 저녁 7시쯤 6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시장으로 돌진해 운전자와 행인 등 12명이 다쳤습니다. 사람들이 꽤 많이 친 것 같았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아수라장이 됐었죠. 운전자는 경찰에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음주나 약물 투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택시와 차량들이 부서진 채 도로 위에 멈춰 서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서울 송동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가 앞서가던 SUV 차량을 들이받는 등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하다가 중간에 황소리 나가지고 차 한 대는 중앙 분리대 넘어서까지 있고 택시는 에어백까지 터져 있고 사고를 낸 60대 택시기사는 급발진을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탄 40대 여성. 이후 경찰에 둘러싸인 채 호송 차량에 탑니다. 2019년 11월 데이트 앱에서 만난 남성들을 상대로 결혼하자고 접근해 5,800만 원을 빼돌린 뒤 잠적한 여성입니다. 이제 결혼하게 되면은 집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받은 집이 있다. 계약금이 5,800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고소장을 제출한 남성은 3명으로 드러난 피해액은 4억 원에 달합니다. 여성은 인천, 화성, 천안 등을 거쳐 도주했고 경찰은 택시 탑승 이력을 추적해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이 오는 7월 개장을 앞두고 수백억 원을 들여서 백사장을 정비했습니다. 그런데 개장도 전부터 흉물 해수욕장이란 오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백사장 한복판에 등장한 이 대형 관 때문입니다. 무슨 일인지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7월 새로 개장하는 다대포 해수욕장 동쪽 해안입니다. 길이 500m의 백사장이 조성됐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수로가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도심에서 흘러드는 빗물을 바다로 배출하는 우수관입니다. 내부를 살펴봤습니다. 물속에 물고기와 각종 해산물이 보입니다. 이렇게 손으로 퍼내면 죽은 물고기와 해산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썩어서 심한 악취까지 풍기고 있습니다. 생선 죽은 거라든가 저런 게 눈에 보이니까 어떻게 공사를 이렇게 했는지 의아해요. 이해가 안 되고. 해수청과 관할 사하구청은 지난 12년 동안 해수욕장을 조성하는 데 335억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원래 있던 대형 우수관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면서 흉물처럼 남아있게 된 겁니다. 우수관을 가리기 위해 석벽을 세웠지만 미관을 해치는 건 물론 안전사고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흉물 저렇게 저 줄로 쳐가지고 이 돈이 300몇 백이 들어간 그거 보기 싫게 잘 못했어. 구청은 피서객이 우수관에 들어갈 수 없게 안전조치를 추가로 취하기로 했습니다. 죽은 물고기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파악 중입니다. 토사가 쌓여있다거나 그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설도 점검하고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신청해 우수관 이설도 계획 중이지만 내년이나 돼야 가능합니다. 그때까지 불편함은 고스란히 방문객들 몫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학력, 어학 점수, 자격증 같이 이 스펙을 요구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는 탓인지 이 돈을 받고 대신 시험을 쳐주는
불법 대리 시험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사전에 유출하고 버젓이 가짜 신분증까지 만들어서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사건 현장 360 백승우 기자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강남은 유학부터 입시 컨설팅까지 학원가로도 유명하죠. 그런데 이들 중 일부가 꼼수부터 대리 시험까지 가능하다며 은밀한 제안을 한다는데 그 실태를 추적해봤습니다. 지난달 초 서울 마포구의 한 건물에서 치러진 미국 대학 입학 시험 ACT. 그런데 수험생 중 10여 명이 사전 유출된 시험지를 입수한 걸로 알려져 경찰 수사 중입니다. 학원업계에선 처음 보는 일도 아니란 분위기입니다. 입시 컨설팅 학원들을 찾아 유학 상담을 받아봤습니다. 시험 성적을 잘 받는 방법을 묻자 업계의 불법 꼼수를 털어놓습니다. 중국에 있는 SH 담당자한테 매수를 해가지고 빼오는 거예요, 문제를. 그걸 이제 1,500만 원 주고 이제 했던 거죠. 최근 일부 시험은 디지털화되면서 문제 유출이 어려워졌지만 종이 시험을 유지하는 각종 시험은 여전히 불법 행위가 존재했습니다. 가능한 건 맞는 SSAT, 세컨더리 스쿨 어드미션 테스트는 그게 돼요. 아직도 페이퍼기 때문에. 그래서 압구정에 있는 학교들은 아마 그 문제 빼고 갈 거예요. 심지어 해외 명문대 유학에 필요한 논문부터 경시대에도 사실상 대필, 대리 시험이 존재했습니다. 끌려다니죠. 원래는 안 해주신다고 하는데 아예 좀 새로 다 고쳐주시나요? 그런 적도 있어요. 괴로워하세요. 숙제 중인 사람이 됐다고 요즘에. 온라인에선 대신 시험 봐주겠다는 홍보글도 수두룩합니다. 토익이나 토플, JPT 등 필요한 시험을 대신 치고 원하는 점수까지 얻어준다는 겁니다. 그중 한 업체와 연락이 닿아 직접 만나봤습니다. 160만 원이 새로운 금액이고요. 30만 원 먼저 선지급을 해주셔야 돼요. 정말 시험을 전문적으로 보는 인력들을 고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한 번은 대리 시험자와 만나야 한다고 합니다. 선생님과 대리 시험자의 사실은 학과에서 인증부터 만들거든요. 접발 가능성을 묻자 그럴 리 없다며 호언장담합니다. 그래도 몇 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항상 감독관님께 사업을 했거든요. 걸린 적이 없었나요? 네, 저희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결국 취재진임을 밝히자 황급히 자리를 뜹니다. 불법인 거 아닌가요, 혹시? 한 말씀만 좀 해주시죠. 이게 불법인 거잖아요. 대리 시험을 부탁하거나 실제 시험을 치른 관련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일부 남아있는 겁니다. 진짜 본인 실력으로 치러야 할 시험들이 돈이면 해결되는 풍조 속에 공정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 360 백수우입니다. 침체된 경기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으면서 특히 이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맥주, 소주 무제한 가치, 울며 겨자 먹기로 할인 이벤트를 하는 곳들이 늘고 있습니다. 보도에 여인선 기자입니다. 비싼 물가에 외식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토로합니다. 골뱅이 하나 시켰는데 44,000원 나와가지고 월급은 가만히 있는데 먹는 것만 너무 올라서 좀 쉽게 나오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가득한 식당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손님분들께서도 지갑을 조금 닫는 느낌이고 올해부터 뭔가 진짜 힘들다. 손님 한 명이라도 더 받기 위해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은 음식을 주문하면 싼 가격에 소주와 맥주를 무제한으로 제공합니다. 마음껏 먹고 술까지 무한 리필이라고 하니. 싼 술값을 내세워 손님을 잡는 건 홍대 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원에 소주를 무제한으로 제공합니다. 4분이서 테이블 하나 오시면은 5병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최근 주류 회사들이 맥주값을 2% 넘게 올렸지만 음식점 술값은 오히려 하락세입니다. 소주값은 1년 전보다 1%, 맥주값은 0.3% 떨어졌습니다. 손님이 줄자 식당들이 고육지책으로 주류 할인 마케팅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죽은 상권을 살리기 위해 상인들이 연합해 소주 축제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지난해만 해도 주류 가격이 만원대로 형성됐던 강남 번화가. 뛰는 먹거리 물가에 술값만은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입는 것만으로도 이 근력을 보조해줘서 이 체력 부담과 피로도를 낮춰주는 웨어러블 로봇이 실생활 곳곳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드는 것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근력 운동에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차 환경공무관 이효성 씨. 매일 6시간 이상 거리를 누비며 쓰레기를 치우다 보면 녹초가 되기 일쑤입니다. 하루에 몇만 보 정도 걸으시는 거예요? 보통 한 12,000보에서 13,000보 정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할구청이 입는 로봇을 도입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다리에 부착만 해도 걷는 데 쓰는 에너지를 20% 줄여주다 보니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걸을 때 피로감을 줄여주고 무릎 쪽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오르막을 올라보니 24초가 걸렸는데요. 웨어러블 로봇을 입고 걸었더니 17초, 30%가 줄어들었습니다. 환경공무관들의 허리 부담을 줄여주는 입는 로봇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무겁거나 큰 폐기물들을 치워야 하는 현장에 우선 도입됩니다. 다리 움직여보세요. 괜찮으시죠? 예, 괜찮아요. 평소 걸음이 불편했던 어르신. 입는 로봇의 도움으로 걷는 게 한결 쉬워졌습니다. 무게도 3kg 이하여서 부담이 없습니다. 허리에 만약에 힘이 없을 때 얘가 이렇게 받쳐주는 느낌. 강남구가 시범 운영 중인 어르신 건강관리 프로그램인데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게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근력도 생긴다면 제주도 가서 오름도 오르고 올레길도 걷고. 발전된 로봇 기술이 일상 곳곳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 대학교에 내린 이 유학생 등록 차단 조치에 현지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건데 당장은 별일이 없다고 해도 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미국 정부가 하버드대에 외국인 학생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의 효력을 중단시켰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하버드대가 가처분 신청을 낸 지 몇 시간 만에 빠르게 이뤄졌습니다. 법원은 외국인 학생 등록 차단 조치가 시행되면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할 것을 하버드 측이 충분히 입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버드대를 향한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A lot of the people need remedial math. Did you see that? Where the students can't add 2 and 2 and they go to Harvard. Then you see those same people picketing and screaming at the United States. 법원의 결정으로 한숨 돌리게 됐지만 전 세계의 하버드 유학생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You know, the government has showed its hand here and it showed to what lengths it is willing to go. 중국은 유학생들을 보호하려고 입장을 표명한 걸로 아는데 우리나라 외교부도 뭔가 좀 필요한 조치나 혹은 최소한의 어떤 법적 지원 같은 걸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벨기에 왕위 계승서열 1위인 엘리자베트 공주가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벨기에 왕실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과 삼성을 정조준했습니다. 미국 밖에서 만든 스마트폰에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경고한 겁니다. 현지 언론은 아이폰을 미국에서 만들면 가격이 480만 원으로 치솟을 거란 분석도 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주연 특파원이 전합니다. 행정명령에 서명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신의 아이폰이 연거푸 울리자 급하게 전화를 끊고 무음 모드로 바꿉니다. It's a different congressman. They're all congratulating us. Yeah, it's lucky it is. 이 자리에서 트럼프는 애플을 향해 관세 폭탄을 던졌습니다. 인도나 중국에서 제조할 경우 최소 25%의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며 미국에서 생산하라고 요구했는데 불똥은 삼성에도 튀었습니다.
No, it'll be more. It would be more. It would be also Samsung and anybody that makes that product. 하지만 미국에서조차 자국에서 스마트폰을 만들기는 힘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CNN은 현재 대당 $1,000 수준인 아이폰을 미국에서 생산하면 대당 $3,500, 우리 돈 480만 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 트럼프는 유럽연합, EU를 향해 관세 협상에서 진전이 없다며 다음 달 1일부터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는데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하겠다는 말을 또 뒤집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트럼프가 전 세계의 통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기습 경고하면서 애플 주가는 $200 밑으로 떨어졌고 주요 지수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노르웨이 해안가 마을에서 대형 컨테이너선이 좌초했습니다. 뱃머리가 가정집 마당을 덮치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정경은 기자입니다. 거대한 컨테이너선 한 척이 해안가 집 앞마당에 멈춰서 있습니다. 현지 시각 어제 새벽 5시쯤 노르웨이에서 길이가 135m에 이르는 대형 컨테이너선이 해안가 주택 앞마당에 자초됐습니다. 사고를 먼저 목격한 이웃 주민이 서둘러 집주인을 깨웠는데 집주인이 잠에서 깼을 때 컨테이너선 뱃머리와 침실 사이의 거리는 불과 5m였습니다. 이번 사고로 집의 보일러 파이프가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선박에는 선장과 선원 총 16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고 기름 유출도 없었습니다. 현지 경찰은 항해사의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미국 텍사스의 한 지방공항. 소형 비행기 한 대가 활주로를 향해 고도를 낮춥니다. 자세히 보니 랜딩 기어가 내려가 있지 않은 상태. 비상 착륙을 시도하는 겁니다. 비행기는 소방대원들이 충격을 줄이기 위해 활주로에 미리 뿌려놓은 하얀 거품 위에서 미끄러지며 속도를 줄이는 데 성공합니다. 착륙 직전 조종사는 장비에 문제가 생겼다며 비상 착륙을 요청했는데 탑승하고 있던 두 사람 모두 무사히 비행기를 빠져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정경은입니다. 열왕열왕 정치부 박자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밥 맥티어, 어제 TV토론회에 나온 이름이죠. 그렇습니다. 전 댈러스 미국 연방준비은행 총재 이름인데요. 이재명 후보, 이준석 후보에게 의료비 절감 방안 묻다가 갑자기 호텔경제학 공방전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사실 이 호텔경제학 논란은 토론회 시작부터 먼저 꺼낸 건 이준석 후보 쪽이었습니다. 자신의 사입이 호텔 경제학에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을 바보라고 조롱하는 후보가 제가 이런 지적은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혹시 밥 맥티어라고 하세요? 모르겠습니다. 뭐 루카스 차이죠? 모르겠습니다. 호텔 경제학의 그 원전이 네. 한국은행에서 5만 원을 쓰는 법 이거 그림표 있는 거 보셨어요? 사장님이랑 고생하셨는데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네, 지난 1차 TV토론에 이어서 두 사람의 2차전이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나온 익숙한 단어들도 들리던데요. 아리백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3년 전 대선에서도 화제였잖아요. 이재명 후보 질문에 당시 윤석열 후보가 답변을 못했던 장면이 있었는데 어제도 김문수 후보 공세 와중 언급한 겁니다. 아리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네. 아리백이 뭐죠? 아리백이 뭔지도 아실 거예요? 네. 그 자체는 좋은 구호이긴 하지만 아리백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안 되는. 그야말로 우리 김문수 후보님이 현실을 모르시는데요. 어제는 이 토론의 상당 부분이 이재명, 이준석 두 후보의 설전으로 흐르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서로 차베스다, 극단적이다, 토론 시간 지켜라 이 지적 오가다가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우리 이준석 후보는
언제나 그러신 것 같아요. 과잉되게 아니면 왜곡되게 지적을 막 하는데 제 질문인데 제 주도권 아니 이제 질문인데 말씀 질문도 답의 일부예요. 중간에 좀 안 끼어들면 좋겠어요. 말을. 결국 제가 지금 질문 드린 것에 대해 가지고 답은 안 하시고 저에게 훈계하듯이 이제 말씀하시면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전로 시장으로 누가 갔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 그리고 김문수 후보 배우자 설란영 씨가 오늘 각각 충북 단양 구인사와 대구 서문시장 찾았습니다. 대선 후보 내조가 한창인 것 같은데 김혜경 씨는 김문수 후보를 만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이 첫 만남이었는데요. 서로 악수에 이어서 짧은 대화도 나눴고요. 두 사람 오늘 행사장 자리도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네, 행사가 끝나고 한 기자가 김 후보에게 소감을 물었는데 김 여사와 만나서 좋았다, 자주 만나야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설란영 씨는 같이 안 갔나 보군요. 네, 막판 보수 결집 위에서 오늘 대구 서문시장 민심 행보 중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 초에는 고향 호남 찾는다고 합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하루 만에 이재명 후보 뭡니까? 네, 바로 자중에 나섰다는 겁니다. 어제 박범계 민주당 법사위 간사가 법조인 아닌 사람도 대법관 임용할 수 있게 하자고 법안 발의했다가 논란 커지자 하루 만에 선 그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이거나 또 제 입장은 전혀 아니란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비법조인,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섣부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내에도 제가 그런 문제는 좀 자중하라고 지금 오늘 아침에 지시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어제 법안 발의 후 제가 민주당 다른 법사위원들 물어보니까 선거 얼마 안 남아서 조심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류이긴 했습니다. 이 남은 시간 열흘, 정책 하나, 공약 하나에 따라서 각 후보 캠프마다 혹시 유권자 표심 잃을까 봐 최대한 신중기하는 모습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여랑이었습니다. 오락가락하던 중부의 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앞으로 충청 이남에 약한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다가 밤이면 대부분 그칩니다. 내일은 막바지 봄 날씨를 만끽하기 좋겠는데요. 중부 곳곳과 경북에 오후 한때 지나는 소나기만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로 평년보다는 낮지만 오늘보단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점차 크게 벌어지는데요.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대전은 13도 가까이, 춘천은 15도 가까이 벌어집니다. 가벼운 외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낮은데요. 서울과 청주, 울산이 12도로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대전과 광주가 25도까지 훌쩍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고 기온은 가파르게 올라 더워집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